자, 그런 가운데에서 가끔씩 제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개미런을 부를 수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가 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죠. 가만히 보게 되면 주요 국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소는 비과세,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의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은 증권거래세가 유지가 되면서 양도소득세는 지불하지 않는 흐름이죠. 이 두 개를 다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흐름이잖아요. 사실 1989년에 이 대만이 도입한 이후에 한 달간 36% 급락을 해서 철회를 했었던 그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금투세를 행여나 내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세율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청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개인 투자가들이 보다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대, 그죠? 야당이 압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여당이 참패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이번 정부가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리고 상속세 완화,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하, 노후채 개선법 감면, 정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모두 다가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 제한 이런 거 다 야당 동의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여건,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주요 재정 지원 공약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진행될 수 있겠죠. 여하튼 그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다소 꺾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흐름 부분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 들으시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정치적인 편향으로 듣지 마시고, 일단 주식의 입장에서, 그죠? 주식의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이었었던, 그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또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노동개혁들도 한 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던, 그죠? 노란봉투법이 또 뭡니까? 사실 쟁의 확대, 파업을 한 경우에 이 기업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 합법적인 파업이면 괜찮겠지만 불법적인 파업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기업에 있어서는 많은 영업 손실을 보일 수 있는 흐름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는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 정부가 거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숙제고, 그 길은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원전주도, 그죠? 지금 사실 5월 16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법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증권사들은 나름 이 금투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세청 홈택스엔 내년 시행 안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이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FTSE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선진시장 아니죠? 깡코 얘기해서 우리 시장은 신흥개발국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세제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 거래소 조금 낮춰주면, 그죠? 그렇지 않아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단기 매매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데 그네들은 거래세가 낮춰지면서 좋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습니까? 거래세 조금 낮춰주는 대가, 그걸 또 반대 금투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사모펀드는 49.5%의 세제에서 22%까지 낮춰집니다. 그러면 이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부자 감세인 거죠. 그러면 그 초부자 감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의 독박 과세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당국,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 자, S&P 500이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다 마이너스 1.5%. 그 와중에 화장품 일부 종목의 상승,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또다시 보여준 건 정말 시장이 허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죠? 뭐 지금 해외 글로벌 시장들은 앞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역주행하고 있죠. 주요 국가들의 31개국 중 우리나라는 28등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지난주까지인데 오늘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 1.5% 내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거의 올해 오른 게 없고 코스닥은 한 4%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을 기술적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그죠?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최고가에서 마감을 어제 했는데 우리 시장의 코스피 시장은 올해 들어서 그죠? 찔끔 뭐 거의 상승 흐름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만큼 우리 시장이 허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죠? 우리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들 그 중에 미국 주식만 서학개미들이 주워 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중 미국의 비율이 89.3%, 그죠? 일본이나 홍콩,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해외 증권 채권 포함해서 순 투자 규모는 2월에만 12조 3천억. 이 부분을 순 매수를 했고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는 올해 13조 4천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 시장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그죠? 공매도, 그죠?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고 공매도를 제기하거나 또 그죠? 없었던 금투세까지 또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국내 개인 투자 뭐 하라 합니까? 그죠? 해외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이 그죠? 선진 자본 시장만큼 체력이 튼튼한가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개인들의 그죠? 세금을 부과하면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직구와 관련 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 현충일이죠. 모처럼 시장 일을 앞둔 상황에서 거래소 시장이 1% 상승하고 코스닥 시장이 0.59%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실 5월 달은 우울했죠. 그죠? 5월 달에 52주 신저가가 양시장에서 속출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99개 종목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코스닥에서는 261개 종목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실 5월 달은 우울했죠. 그죠? 5월 달에 52주 신저가가 양시장에서 속출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99개 종목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코스닥에서는 261개 종목이 신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떨어지는,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개별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흐름이 크게 진행됐고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가 수년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실적이 단박에 없는 그죠? 성장 섹터, 바이오나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신저점을 많이 갱신하는 그런 종목 부분들이 왔는데 6월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투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5월 31일 날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 시 해외 주식 쏠림이 너무 심화되고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에 수십만 명이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는 추가 부과 가능성, 뭐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미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또 하고 싶은 부분은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 그죠?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힘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가들의 몫입니다. 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가 6월 10일 날 열리게 되죠. 이 또한 그죠?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확실하게 완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 또한 바른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포항 영일만 가스전 이 부분이 자, 6월이 벌써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이 FOMC 회의 결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먼저
자, 내일 그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공매도 개선안이 발표가 됩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밸류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 개인 투자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한정 연장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연장 횟수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개인들의 의사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주식 거래를 10년 제한하는 뭐 이런 강경한 처벌 시위 이런 부분들은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정이 이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뭐 기관의 규정이 불리해진 만큼 해외 IB가 국내에서 짐 쌀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 안 하면 짐 처벌 안 받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처벌받는 거, 그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뭐 정치권이 난리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지금 이 2월 이후에 금투세, 밸류업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은행주나 금융주, 지주사 이런 쪽 올라왔던 부분이 지금 주가가 다 도로아무 탑을 내려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쪽 국회에 막혀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왜냐하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가 속해 있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또 배당과 관련된 부분 이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일정 정도 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죠? 여당이 야당에 반발해 가지고 정무위 기재위에 들어가지 않는 영명, 그죠? 이런 상황이니 정책 드라이브가 쉽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 제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7월 24일 다음 달이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해요. 아셨죠?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가 시작을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매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할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전에는 비과세 소득이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질적으로 정치 목적이 정권 획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앞으로 6개월 남은 법률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폐지가 되는 건지 수정 보완이 되는 건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두 달 전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떠나서, 그죠? 해외, 특히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 주식을 사라고 붙이기는 한국 운영사들의 행태입니다. 그죠? 해외 중심 ETF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올해 국내 신규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 ETF가 73개인데 그 73개 중에서 해외 시장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한 ETF가 41개, 50%가 넘죠. 그죠? 그러니까 증시 자금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매도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발행하는 이 해외 시장 ETF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니까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이야기를 한다. 그죠? 사실은 부자 감세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회 예산 정책처가 6월 30일 날 금투세와 관련돼서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투세로 인해서 1년에 연간 한 1조 6천억 정도씩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금투세 해당자가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은 거다라고 감언이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시장이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봐왔잖아요. 큰 손들이 움직이면 사실 금융소득을 5천만 원 이상 벌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소액 우리 중산층 서민이 매매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적어도 계좌 자산이 수억에서 수십억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금을 쏟아내고
그죠? 머니 무브를 하게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사실 월요일, 화요일 부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2차 전지 낙폭과 대한 부분에서 테슬라 영향으로 반등하지 않았다면 또 박살이 났을 겁니다. 시장의 답변은 개인 투자가가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력 잃은 한국 증시. 사실 올해 들어서 미국이 S&P 15% 그리고 나스닥이 20% 오르고 일본이 19%, 대만이 28% 오르는 동안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 오르고 코스닥이 3% 내렸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증시는 허약한데 거기다 대고 그죠? 거기다 대고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시행해보고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야당의 정책위 의장의 발언도 지탄받아야 하겠지만 또 앞으로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그죠? 도대체 정치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머리채라도 붙들고 와서 토의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폐지할 거면 폐지하고 또 강행할 거면 할 거를 결론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법률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상대방 여당이든 야당이든 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불확실성한 증시에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난주도 금투세 정치권은 뭐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자, 그 속에서 이제 금투협회라든지 증권사 이쪽에서 아직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금투세와 연관돼서 왜 여러분들에게 금투세가 주시장에 안 좋은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국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속에서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외 자산 기초로 한 ETF를 발행하면서 돈의 물줄기를 해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부분은 그죠? 금투세의 수혜를 받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의 이동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 서민 투자가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 부분에 있어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행해서 보완, 유예로 일정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오늘 11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 회견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죠. 나름대로 이 금투세와 연관된 시행 부분에 있어서 다소 보완이나 유예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자, 좀 물꼬가 터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금투세 정치권은 뭐 하냐라고 제가 7월 3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유예나 수정 보완하자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강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그런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모펀드의 세금은 왜 50% 감면을 해주느냐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시장에 있어서 월요일 날 글로벌 증시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본 금리 인상의 여파로 12%가 급락을 하고 우리 시장 코스닥이 11%가 급락하고 그리고 코스피가 8.8% 급락 그리고 그 나머지 글로벌 시장은 1%에서 3% 내외의 약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만 유독 강하게 하락을 했죠. 일본하고 같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두 번째 치고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을인 시장입니다. 갑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그죠?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 미국이나 EU, 중국, 그게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그런데 선제 시장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한 대로 시행하자라고 정책위 의장, 그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식 하는 사람들을 무슨 죄인 취급합니까? 그죠? 주식하는 게 뭔 죄예요? 주식이나 한번 해보고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투세 시행해서 20% 30% 추가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해서 1,400만 개인 투자가가 전부 다 주식 손실을 본다면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국민의힘은 폐지하자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죠?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죠? 강경파들에 의해서 자꾸 원한대로 시행하자고 합니다. 주식시장 만만한 시장 아니고 잔파도에도 우리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죠? 개인 투자가들 다 떠나게 만들고 돈 많은 사람 다 떠나게 만들고
돈 적은 사람 모여서 어떻게 주시장이 올라갑니까? 그죠? 다시 한번 민주당 이진성준 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흐름, 그 속에서 기업의 투자,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